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에 보험업계에는 자연어 이해나 음성 인식, 또 텍스트 분석 등 첨단 AI 기술 도입이 활발합니다. 보험 상품 상담을 자동화하고 또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시해서 그 소비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상품 가입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 의료실손 보험 청구.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보험사들이 이 상품 상담 등의 그 인공지능, 이 AI 등을 속속 도입을 하면서 디지털화를 통한 판매 촉진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 보험 청구만큼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청구 쪽은? 네, 그 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하려다가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가입할 때는 뭐 전화만으로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보면 이것저것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고 좀 번잡스럽습니다. 예. 가입은 디지털로 변화했는데 청구는 아날로그인 건 이제 의료계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와 금융당국, 보험업계는 한마음으로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사 계약을 의료기관이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객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상품 가입 후에 보험 상품 가입 후에 이 고객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는 데에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 보험사 측은 보험사대로 또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선뜻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보험 청구 시에도 디지털화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추진을 했는데요. 의료계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료계는 실손보험 계약 관계 이행 주체가 보험사인데 의료기관이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건 부당하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불편을 개선하는 건 보험사가 해야지 왜 이 일을 병원이 해야 하냐라는 논리인 건데요. 또 환자가 아닌 보험사에 의료 기록 열람 및 사본을 전달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 의료 정보 유출도 우려되고 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그 의료 정보 유출을 우려한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소비자 단체하고 이제 보험사 측의 입장은 지금 좀 어떤 겁니까? 네. 소비자 단체와 보험사 측은 이제 청구 시에도 디지털화해서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줄여주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를 전선할 경우에 오히려 병원의 업무도 간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은 환자가 제출하던 서류를 전자문서로만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이제 의료계와 입장이 이제 정반대라서 이 보험 청구의 디지털화, 보험 청구의 디지털화는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그 때문에 그 금융당국과 국회가 이제 그 논의에 나서면서 그 실손보험 의료 청구 간소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또 상황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정치계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잇따라 공청회를 여는 등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발의된 관련 법안도 지난해 2개에서 5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할 것 같은데요. 네. 보험 상품을 가입 후에 그 후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그 좀 복잡하고 또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또 사실이죠. 네. 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량이 제가 좀 보니까 총 7,944만 4천 건인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이 중에 0.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보험의 디지털화 이게 또 네.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사실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동안 뭐 진료 금액이 적어서 뭐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 뭐 내가 낸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디지털화되고 간소화가 된다면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핑계들이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활용 가능해야 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좀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예, 뭐 어느 정도 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파가지고 그 응급실 신세를 지고 병원과 약국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돈도 많이 쓰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네.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실손 의료보험으로 정리를 하면은 돈을 좀 받을 것 같기도 해서 네. 동네 병원을 다시 찾아서 서류를 또 받아야 되고 네. 이걸 또 일일이 또 간추려가지고 보험사에 또 보내야 되고 네. 또 그런데 또 보험사에서는 그 서류만 가지고는 또 뭐가 또 빠졌다 이러면서 또 다시 병원을 또 가야 되고 네. 뭐 어떤 그런 게 번거로워가지고 뭐 속칭 뭐 일예로 한 6만 원 받으려고 내가 한 몇만 원 받으려고 내가 또 지금 병원을 또 가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되게 귀찮아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다 이게 소비자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부담이. 그렇죠. 네. 그리고 보험사가 그렇게 걷어들이는 낙전 수입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단체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진료 금액이 적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51.3%에 달합니다. 되게 많네요. 예, 또 서류를 챙기러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46.6%를 차지하고요. 서류 보내는 게 귀찮아서 청구를 안 했다라는 답변이 23.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진료의 95.2%가 30만 원 이하의 소액이었기 때문에 또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병원에서는 뭐 보험 청구하실 거면 꼭 뭐 필요하신지 말씀하세요. 서류 띄워드릴게요. 이러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 작년인가요? 뭐 이렇게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사가 아니라 이제 닌게를 좀 한두 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저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간 게 아니라 너무 아파가지고 어디 가다가 중간에 병원을 들려가지고 그 병원을 또 찾아가려니 그것도 일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두 번 그냥 보험 청구를 안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그 소비자들의 청구 금액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들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낙전 수입이 많이 보험사로 들어가고 있죠. 이거 참. 자, 그나저나 유진상 기자님. 네. 저희가 이제 교통방송이라서 잠깐 그 교통 정보를 조금 듣고 와서 그 다음에 좀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TVN 정보센터 갔다 오겠습니다. 최성 캐스터. 네, 고속도로 곳곳으로 안개가 끼어있는 구간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사고 구간도 있는데요.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바다 1km 구간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길비로 서해대교에서도 2km 구간 속도 줄입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량들 늘어나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부근까지 10km 구간
구간 이동 답답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서초까지만 3km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인천 시내 위로는 소통 원활합니다. 수변로 부계역에서 부평 문화로 교차점 구간 양방향 흐름 좋습니다. 이 밖에 공사 안내입니다. 강남로 루원시티 조성사업 구간에서 도로 확장 공사 중인데요. 차로가 줄어 있어 혼잡하니까요. 각별히 주의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또 5월 31일까지 경명대로 연희지하차도와 북이천 지하차도를 교대로 차단하고 구조물 보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 공사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니까요.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최승 캐스터 감사하고요. 자, 유진상 기자님. 네. 예,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진료 내용이 그 전산으로 보험사에 전달되는 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얘기가 나온 게 이게 그 네.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고 네. 이미 그 2009년에 나왔던 일이었고 네네. 이게 그 법제화 논의로 그 진전된 것도 몇 년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그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이것도 네. 좀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병원 의료계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더 정치권이 적극 나서는 듯합니다. 여기에 이제 법조계와 시민단체들 또 금융당국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계가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라든가 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요. 하지만 뭐 찬성 측 입장에서 주장하는 업무 간소화 측면이나 전자문서 보안 유지를 통한 뭐 개인정보 유출 위협 최소화 또 의료법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결국 의료계만 반대를 하고 있고 뭐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모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뭐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의료계만 반대하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의료계 속내를 좀 살펴보면 뭐 결국 좀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밥그릇 싸움이에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심평원에서 중개를 하게 되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급여 진료를 통제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또 여기에 병원에 일이 더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은 좀 귀찮을 테고요. 이 청구 그 전산화를 가로막는 장벽은 그 의료업계라는 말씀을 앞에서도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진료 내용 중개를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게 되면은 네.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이게 이제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연결고리를 좀 누군가가 끊어줘야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뭐 이번에는 좀 가능할까요, 이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손보험 간소화는 이제 의료계를 제외하고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마이데이터나 뭐 규제 샌드박스 등 각종 규제들이 걷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또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민생 법안들은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좀 전에 그 의료계가 진짜 우려하는 것이 비급여 통제라고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방지하는 법안까지 냈죠. 네, 맞습니다.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법안들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김병욱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이 서류 전송만 하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고요. 네. 윤창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축적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냥 모든 국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환자라는 표현 말고. 네. 국민들이 이제 어디 조금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네. 병원 갔다가 이제 보험 든 거, 다시 또 이제 좀 얼마라도 좀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러다가 또 병 나요. 맞습니다. 뭐 병원이 바로 집 옆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의료계에서도
물론 뭐 아까 뭐 우리 유 기자께서 뭐 밥그릇 싸움 이야기도 했지만은 네. 너무 의료계 쪽이 너무 좀 보수적인 게 아닌가. 어떤 부분에 네. 있어서는 어떤 문제만 있으면 꼭 의료계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예. 어떻게 정리가 좀 이번에 좀 잘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정리가 잘 됐으면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법안도 국회 쪽에서도 법안이 나오고 있고 또 모든 곳에서 다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올해는 좀 전산화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요새는 조금 안 하고 있지만은 네. 뭐 나중 되면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진찰을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컴퓨터로 진료받는 시대가 이제 곧 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투명화되는 거거든요. 네네. 자료나 뭐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좀 멀리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환자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지금부터 좀 더 이렇게 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제가 의료계만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 환자들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